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펀드 세일즈 관련해서 첫 차시에 우리 펀드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금융상품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고객에게 펀드를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나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고객에게 펀드를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융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첫 단추가 바로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또 간략하게 전체적인 펀드 판매 절차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좀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투자자가 작성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반드시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 펀드 세일즈는 다른 세일즈와는 좀 다르게 계속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혹시 고객과 손실이 났을 때 고객과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철저히 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도 고객의 서명을 받아서 근거 자료를 꼭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자 본인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파악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얘기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리인도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그 대리인이 본인에게 당신은 나 대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라는 항목이 정당하게 위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있다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대신 대리인도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원칙은 본인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좀 주의사항은, 근데 반드시 투자자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누구 아무 사람이나 다 작성을 해도 되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구의 의미는 뭐냐면, 고객에게 은행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객님 이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대답한 걸 은행원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력된 내용들을 나중에 출력해서 자, 고객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드리고 고객이 사인을 하면 굳이 자필로 하지 않아도 자필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본인이 자필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 거지 아무나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직접 창구에 가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펀드는 다른 예금 상품하고 다르게 이런 규칙과 절차들이 되게 복잡한데 이걸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축을 해서 규칙이나 절차들이 온라인상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온라인상의 펀드 가입이나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온라인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와서 작성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예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예시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안내 사항들이 일단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당신에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조사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고객들로부터 지금 파악하려고 합니다 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다음 차시에 좀 더 다양하게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방법이나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 대부분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고객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보통 투자자 정보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산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뭐 소득이 얼마냐, 현재 어떤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첫 번째 항목인 재산 상황을 좀 확인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예전에 혹시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 경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대체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지라는 투자 목적,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금융기관에 따라서 혹시 이 사람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죠. 그래서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정보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라고 사인을 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금융기관이 받아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 정보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5가지 절차가 추가적으로 쭉 더 이루어지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펀드 가입 절차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별도의 차시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투자자 정보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펀드 가입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일별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 6단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배웠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이제 은행원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객님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쭉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투자 상품, 금융 상품, 즉 펀드에 가입하려고 왔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 그럼 혹시 은행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자격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했냐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또는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펀드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텔러로서 창구에 앉아 있는데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왔다. 그런데 나는 그 자격이 없다. 그러면 옆에 그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인계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자격도 갖추고 있고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뒤에 말씀드린 투자자 정보 확인 단계부터 6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한 30분, 20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권유 드리는 걸 희망하십니까? 좀 이따 이제 정보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사를 확인을 해서 나 그런 거 주기 싫다 그러면 그럼 제가 고객님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정보를 주죠. 자, 이 4가지가 예비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펀드를 가입하겠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걸 쭉 전달해서 권유를 희망하는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지금부터 투자 권유 절차를 거쳐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단계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도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면 이제 투자 권유를 하지 않겠죠.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체 이 고객이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를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파악을 해냅니다. 그래서 공격형으로 막 나 위험스러워도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원하는지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펀드 상품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적합한 펀드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펀드가 선정이 되면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물론 이때 뭐 싫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데, 자, 그러고 나면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 4단계가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원칙 거기에서 나왔던 건데요. 반드시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고 특히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받아놔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 이제 고객님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가입하시겠습니까? 이제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서류 받고 작성하고 해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 나 들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나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디엔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당 권유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의사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했더니 네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가입을 시키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펀드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고객님이 맡기신 돈이 현재 어디에 투자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를 보고서 형태나 상담 형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후 관리까지 6단계를 거치는 걸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은행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이런 것들을 빼먹고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안 해준다든지 투자자 성향을 분석 안 하고 그냥 막 위험한 걸 막 매칭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무 현장에서는 이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의 압박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처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하는 첫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펀드 판매 절차는 복잡해서 이제 간단하게 일별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차시에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3차 시에는 이번 시간에 파악한 투자자 정보를 통해서 대체 이 고객이 어떤 성향의 고객인지를 분류해내는 그 성향을 분석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